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8월 18일 해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노아 대 인테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노아는 여전히 질라르디노 체제에서 시즌을 치른다. 일단 제노아의 특성은 아주 낮은 적극성이다. 사실상 이탈리아의 정통 카테나치오를 보여주는 편인데 때문에 3-5-2 양상에서 공격은 투톱의 개인 기량을 상당히 강조하는 편이다. 따라서 레테기가 팀을 떠난 것은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다. 그나마 부분적인 여가방만 수행하면서 괜히 틈을 주지 않는 성향은 수비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 이어서 인테르의 시스템 자체는 그다지 리그에서 단점이 크진 않은 편이다. 다만 주전과 벤치의 격차가 크다는 점이 단점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지엘린스키와 타레미를 영입하는 등 경쟁력 있는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뎁스를 올렸다. 특히 타레미는 정통 타겟터라는 점에서 주전 투톱과는 다른 유형이기도 하고 특히 라우타로가 왕성한 활동량으로 인해서 침묵하는 기간이 길다 보니 이 상황에서는 상당히 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일단 인테르의 시스템 자체에는 리그 운영에 큰 문제는 없다. 공격수와 미드필더 로테이션 멤버를 영입해서 팀의 다른 옵션을 추가한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제노아가 낮은 블록을 구축하면서 최대한 저득점 양상을 만드는 편이기도 해서 경기 자체는 꽤 지루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이번 경기 인테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파르마 대 피오렌티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파르마는 지난 시즌 2부에서는 경기를 주도하는 모습을 자주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주포가 명확하게 있다기보다는 여러 선수들이 조직적으로 고래 관여하는 특성이 있어 파르마가 공격적으로는 크게 돋보이는 자원은 없던 편이다. 이를 의식했는지 파르마가 팔레르모 상대로는 4-4-2로 나서는 등 올 시즌의 컬러는 실리라는 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다만 한 골 이상의 기대 득점에도 한 골도 넣지 못한 빈공은 지난 시즌과 사뭇 달랐다. 이어서 피오렌티나는 이탈리아노 감독에서 팔라디노 감독으로 사령탑이 바뀌었다. 사실 두 감독이 모두 미드필더 운영이 좋은 편이라서 중원 전력을 잘 쓰는 컬러가 바뀌지는 않을 듯하다. 다만 팔라디노 감독이 몬차에서도 득점력이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다는 점은 변수다. 피오렌티나는 지난 시즌 리그에서 10골을 넘긴 선수가 한 명뿐이었다. 특히 최전방 공격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팔라디노 감독이 괄목할 만한 득점력의 성장을 안기지는 못했다. 올 시즌 파르마가 4-4-2로 꽤 실리적인 스타일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피오렌티나가 점유를 가져가는 미드필더 위주의 컬러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결국 최전방의 문제가 심각한 편이다. 팔라디노 감독도 공격수가 부족한 양상을 한 번에 뒤집는 역량을 몬차에서 보여준 것은 아니기도 했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오사수나 대 레가네스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사수나는 지난 시즌에는 부디미르라는 확실한 주포가 있었다. 하지만 부디미르 의존도가 너무 높았던 것이 오사수나의 단점이다. 따라서 바이언에서 그라나다 출신 사라고사를 데려온 것은 굉장히 좋은 무브라고 할 수 있겠다. 라리가 검증도 끝난 자원이고 21경기 6골 2도움으로 측면을 지원하거나 때로는 보조 득점원으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볼 수 있다. 이어서 레가네스의 능력치도 약간 수비 몰빵의 면모는 있는 편이다. 특히 지난 시즌 리그에서 2골 차이의 패배는 한 번밖에 없었을 정도다. 강호들을 만나는 상황에서는 4-4-2로 나서면서 잠그기에 나설 가능성도 상당하다. 오사수나를 상대로도 당한 패배는 모두 한 골 차이의 패배이기도 했다. 적어도 잠그는데 보여줄 역량 정도는 기대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일단 오사수나가 부디미르와 사라고사라는 공격 전력을 확충한 것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나마 레가네스가 4-4-2 형국으로 가면서 상당히 잠그는데 능하다는 점을 평가한 케이스다. 오사수나도 한 골 차이로 이기는 경우가 잦아 레가네스를 쉽게 생각하지는 못했다. 이번 경기 오사수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AES 모나코 대 생테티엔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모나코는 전체적으로 기복이 심한 모습도 있었으나 홈에서의 밸런스는 아주 좋은 유형이다. 마리판의 수비 범위가 상당히 아쉬운 성향이긴 해도 홈에서는 0대의 실점률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특히 골로빈이 가장 좋은 찬스메이킹 능력을 바탕으로 홈, 원정 가릴 것 없이 화력을 투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휘터 감독의 전술도 후반기에는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가져가는 모습이다. 이어서 생테티에는 일단 2부에서도 3위로 메스를 승강 플레이오프에서 격파하고 올라왔다. 2부에서도 압도적인 흐름을 가져간 편은 아니었다. 특히 생테티엔이 전체적으로 강등을 당했던 21-22 시즌에도 중원 싸움에서 아주 밀리는 전력은 아니었지만 득점력은 좋지 못했던 케이스였다. 물론 2부에서의 흐름은 50득점으로 꽤 괜찮았지만 시기마다 고저차를 보이면서 5경기 연패라는 기록을 쓴 적도 있다. 모나코는 홈에서의 안정성은 상당하고 득점력은 홈과 원정을 가리지 않고 꾸준하게 투사할 수 있는 팀이다. 생테티엔도 중원 싸움이 안 되는 팀은 아니나 득점력에 있어서는 지난 시즌 2부에서도 좋은 시기와 아닌 시기의 차이가 컸다. 2부에서도 압도적인 흐름과는 거리가 멀었던 편이었다. 이번 경기 AS 모나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AC 밀란 대 토리노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밀란은 폰세카 감독에 대한 평가는 꽤 좋은 편이다. 물론 배후 공간을 내주는 문제는 여전히 아쉽기는 하지만 상대를 전방 압박으로 몰아세우면서 잘게 썰어가는 패스로 전진하는 특유의 공격성은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사실 폰세카 감독이 지난 시즌 릴에서 어느 정도 압박 강도를 수비적으로 운용하는 법에서 성장을 이루기도 했다. 마냥 돌격하는 상황에서 다실점이 나오는 참사의 빈도는 지난 시즌 기점으로 제법 줄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어서 토리노의 문제는 중앙 공격력이다. 사실 전임 감독인 유리치도 측면으로 공을 돌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는데 이선의 퀄리티 저하로 인해서 전개를 해줄 자원이 없었다. 블라시치가 부진했고 올 시즌에도 보드진에서 이선에 크게 투자를 해주지를 않고 있다. 베네치아의 공격적인 전술을 잘 이끈 바놀리 감독을 선임했지만 큰 보강 없이 중원 전개가 가능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일단 밀란이 상대적으로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면서 전체적인 공격적 무브가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다. 이선 자원들의 퀄리티나 뎁스 자체가 부족한 토리노 입장에서는 전방 전개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 물론 배후 공간을 내주는 밀란의 약점 자체는 여전하지만 공격 전개에서의 차이는 크다고 보이는 상황이다. 이번 경기 AC 밀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발렌시아 대 바르셀로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발렌시아는 상당히 어린 선수단의 연령을 이용해서 상대를 몰아붙이는 압박이 상당히 매력적인 팀이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발렌시아의 전술이 정교함과는 거리가 멀다는 점은 감안해야 할 것이고 특히 상대가 탈압박이 전체적으로 되는 팀을 만나면 이 전술의 효율이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바르셀로나 상대로도 2020년 이후로는 승리가 없고 지난 시즌 3위 이상 팀 상대로도 승리를 거둔 적이 없다. 이어서 바르셀로나가 플릭 감독을 선임했는데 바르셀로나와의 궁합이 맞을 것이냐가 관심사다. 실제로 레전드를 기리는 감페르컵을 그냥 프리시즌 취급해서 0대3으로 던져버리는 등 선수단과 보드진에게 꽤 충격을 주기도 했다. 그나마 압박을 강하게 이어가는 컬러는 공격적인 흐름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보지만 전체적으로 미드필더의 현재 뎁스 자체가 아주 안정적인 상황은 아닌 듯하다. 일단 탈압박 능력이 좋은 바르셀로나가 발렌시아 상대로 꾸준히 우세를 잡을 것 같기는 한데 결국 발렌시아의 압박과 플릭 감독과 바르셀로나 사이의 궁합이 문제라고 볼 여지가 크다. 이를 감안하면 1라운드는 그냥 궁합을 지켜보면서 기본적인 전력 차이로 근소하게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바르셀로나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